대상 영역과 자아 영역, 자율적 전이 저항과 관련되는 정신 역동의 과정들을 이해하는 것은 진단적인 목적과 분석적인 진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아 대상 인상의 혼합물은 투사와 내사에서 기인하는 순간적인 혼란스러움의 개념을 뛰어넘는다. 저항하는 환자의 정체성과 기억에 대한 심각한 왜곡들은 방출되지 않은 좌절 공격성에 의해 유도된 정신의 인식의 두 영역, 대상 영역과 자아 영역 사이의 경계가 느슨해지는 인격 파편화와 퇴행 과정의 관점에서 보다 쉽게 이해된다. 이때 관찰되는 정신 기능은 초기 자아 형성 단계들의 특징을 나타낸다. 환자의 비자기와 자기에 관한 혼란스러운 상태들은 원시적 대상관계와 연관된 분화되지 않은 감정들의 전형물이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우리가 아는 한에서는 유아의 정신은 내가 수용할 수 있는 한 어떤 인상들도 기록될 수 있는 빈 스크린과 같다. 태어난 이후부터 그리고 심지어 태어나기 전에도 말이다. 태아가 인상들을 수용한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 엄마의 목소리를 포함한 소리와 다른 감각들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유아 자신의 신체의 감각들과 삶의 첫 몇 달 동안의 엄마의 돌봄에 대한 인상들은 최초의 대상 영역에 기록된다. 유아는 외부 세계와 분리되었다는 감각이 없다. 우주와의 하나됨, 그리고 완전한 함입에 대한 경험은 프로이트의 무한한, 한정되지 않은, 그리고 로맨 몰랑을 인용한 대항적 느낌의 감정과 연결되었다. 이것은 최초의 대상 영역과 연결된 정서 상태로 보인다. 이건 하나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분석 이론이라고 하는 게 전부 그냥 마음의 이론이죠.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 불교에서 유식학이 발달했어요. 그 유식학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일식부터 육식, 칠식, 팔식 이렇게 여러 개의 마음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론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자아 영역과 대상 영역으로 나눈다. 이렇게 좀 심플리파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아 영역과 대상 영역이 분리되어 있는 것과 분리되지 않은 경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쉽지 않은 얘기인데 굉장히 여기서 어떤 면에서 스파티니스는 좀 쉽게 여기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미국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주 정치한 이론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이해하는 방식, 임상가로서 이 정도 이해하면 될 만한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정신분열증 환자를 이해하는데 이런 필드 이론, 말하는 필드 이론을 가져왔는데 이거와 대상을 두 개의 마음의 영역으로 보고 이 둘 사이에 경계선이 명확하게 그어져 있느냐, 그어져 있지 않느냐, 이 하는 것을 가지고 그럼 이게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대상 영역과 자기 영역. 근데 대상도 여러 개 있다고 한다면 대상 영역을 최초의 대상 영역 하나로만 우선 구별해서 본다면 어머니라고 하는 대상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어머니의 표상이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대상 영역과 자아 영역이라고 한다면 자아 심리학적으로 얘기한다면 대상 표상, 자아 표상이 있다고 하는데 대상 표상이 있는 곳과 자아 표상이 있는 곳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아 영역과 대상 영역이 초기에는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교과서에 나온 얘기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같이 보면은 자아 대상 인상의 혼합물이라는 말은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The melange of ego object impression 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자아 대상 인상의 혼합물이라는 얘기는 이고 대시 오브젝트 임프레션이에요. 이고와 대상이 분리되기 이전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프로이드의 초기 이론에 의하면 우리는 이들을 가지고 태어났죠. 근데 이들로부터 이고가 생겨난다고 얘기를 해요. 이고가 생겨나는 것은 대상이 인식된다는 거고 똑같은 거죠.
이거와 대상은 상대적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해할 때 자기와 대상을 구별하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발달한 아이에만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나와 엄마를 구별해낼 수 있느냐는 초기에는 대상과 자기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와 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보통 투사나 내사는 일시적인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 투사 내사는 보통 너와 내가 구별되어 있을 때 내가 가진 생각을 대상이 가진 생각으로 투사하고 대상이 가진 생각을 내 생각으로 가져오는 것을 내사라고 얘기를 하죠. 투사나 내사는 일시적인 현상인데 여기에서 스파틴스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자아 대시 대상 인상의 혼합물이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자아와 대상이 아직 구별되지 않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는 저항하는 환자의 정체성과 기억에 대한 심각한 왜곡들은 방출되지 않은 좌절 공격성에 의해 유도된 정신의 인식의 두 영역, 대상 영역과 자아 영역 사이의 경계가 느슨해지는 인격 파편화와 퇴행 과정 관점에서 보다 쉽게 이해된다. 이때 관찰되는 정신 기능은 초기 자아 형성 단계들의 특징을 나타낸다. 환자의 비자기와 자기에 관한 혼란스러운 상태들은 원시적 대상 관계와 연관된 분화되지 않은 감정들의 잔여물이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좀 어렵게 썼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초기에는 자기라는 개념이었고 대상이라는 개념이 구별되지 않은 자기와 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그 속에서 아이는 처음 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이 삶을 시작할 때 대상과 자기를 구별을 못하는 속에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스파틴 설명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아는 한에서는 유아의 정신은 뇌가 수용할 수 있는 한 어떠한 인상들도 기록될 수 있는 빈 스크린과 같다. 우리의 뇌는 빈 스크린과 같아서 무엇이든지 다 거기에 기록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임프레션도 다 우리의 뇌가 기록한다. 근데 이건 빈 스크린이다. 그래서 이건 어떤 면에서 네이처 vs 너처. 그래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본성과 환경, 본성과 양육에 대한 이론들에서 환경 이론 쪽에서는 우리는 블랭크 스크린이라고 보는 거죠. 환경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의 뇌는 여기에 무엇이든지 어떤 인상이든지 다 기록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유아 자신의 신체 감각들과 삶의 첫 몇 달 동안의 엄마의 돌봄에 대한 인상들은 최초의 대상 영역에 기록된다. 이 최초의 대상 영역이라고 하는 표현은 최초의 모성 대상이죠. 최초의 어머니라고 이해를 가장 쉽게 해보죠. 아이가 자기의 체험과 어머니하고 관계 속에서 살아온 체험을 아이는 최초의 대상 영역, 여기서 퍼스트 오브젝트 필드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이 어머니를 담아내는 여기 우리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인상을 기록하는 곳이 있다고.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예요. 이건 검증되지 않은 그냥 이론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이해할 때 수없이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 최초에 몇 달 동안 엄마의 돌봄을 받으면서 엄마와 관계에서 아이가 여러 체험을 하는데 그 체험들이 기록되는 장소가 있다. 마음의 영역이 있다. 그 마음의 영역을 The First Object Field라고 불렀어요. 유아는 외부의 세계와 분리되었다는 감각이 없다. 우주와의 하나됨 그리고 완전한 함입에 대한 경험은 프로이드의 무한한 한정되지 않은 대양적 느낌의 감정과 연결되었다. 이것은 최초의 대상 영역과 연결된 정서적 상태로 보인다. 여기에서 오시애닉 필링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이건 하나의 가상적인 이론이에요.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엄마하고 관계에서 여러 체험을 하는데 그 체험들은 퍼스트 오브젝트 필드라고 하는 곳에 기록이 된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최초의 대상 필드. 그러니까 앞으로 대상은 수없이 많이 만나게 되니까 대상 필드가 여러 개 생길 수 있겠는데 그중에 최초에 만난 것은 어머니라고 한다면 어머니와의 경험을
저장해두는 영역이 있다. 그것을 최초의 대상 필드라고 여기서 이렇게 이론상 상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 아이들이 대상과 자기가 분리되어 있다는 이런 정서가 없다는 얘기예요. 외부 세계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느끼는 정서들이 우주와의 하나됨, 그리고 완전한 함입에 대한 경험, 이것을 어, 무한한 한정되지 않은 대양적 느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은 로메인 롤랜드라는 분이 쓴 표현인데 이게 대양적 느낌이라는 건데 프로이드와 동시대의 분이 쓴 예요. 이분. 근데 이분은 이걸 굉장히 영성적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 대양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영성가들이 하느님과의 합일의 체험을 기록할 때 대부분 이 오시애닉 필링이라고 대양적 느낌. 그래서 하느님과의 합일의 체험들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음, 영성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인데 프로이드는 이것을 유아가 체험하는 경험으로 생각하고 그거 자체를 영성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퇴행했을 때 경험하는 체험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반종교적인 태도를 가졌죠. 그래서 이 대양적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아적인 느낌이다. 이렇게 본 거죠. 대상과 자기를 분리되지 못하고 있었던 시절에 아이들이 느꼈던 체험이라고 그런 느낌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아이들은 이야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어느 어떤 것을 느꼈는지 알 수 없어요. 어른들이 이론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상 영역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그 대상 영역으로부터 일부가 자아 영역으로 출현한다. 그래서 이 대상 최초의 어머니 필드, 어머니 영역, 그러니까 최초의 대상 영역으로부터 점차 이게 분리 개별화가 일어난다. 이제 이런 개념을 지금 사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의 인상들은 양적으로 분류한 결과 대상 영역의 일부는 자아 영역이 된다. 그들의 미분화가 천천히 일어나는 과정일지라도 일반적으로 두 살 아동 안에서는 자아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 사이의 경계가 발달된다. 경계의 구분은 13살에 완성되며 성숙한 인격 안에서는 완전히 뚜렷해진다. 그래서 여기서 스판트가 보고 있는 것은 with the quantitative sorting out of the impressions of the self, a part of the object field becomes the ego field. 최초의 대상 영역이 있는데 이 양적으로 양이라고 하는 게 퀀티터티브리 실제 이 대상 영역이 이게 어머니에 관련되는 것이 자기에 관한 것이 지금 섞여 있죠. 그래서 이 중에 어머니의 인상과 자기의 인상을 구별해낸다는 얘기죠. 엄마 것하고 자기 것이 섞여 있다고 한다. 어머니의 임프레션과 자기의 임프레션 사실은 구별해낼 수 없는 것인데 인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아이의 마음 속에서는 대상 필드, 최초의 대상 필드만 있는데 거기에서 아이가 자라면서 자기 것을 추려가지고 이게 나라고 가져오는 것이 자아 필드란 자아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 대상 필드가 먼저 있고 그 최초의 대상 필드로부터 이고 필드가 이고 영역이 분리돼 나온다. 이런 이론을 세우고 있죠. 최초의 대상 필드로부터 이고 필드가 분리돼 나오는 것을 이건 점차적인 일인데 일반적으로 2살 정도 되면 자아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경계의 구분이 13살까지는 완성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이론은 학자마다 각각 다르게 설명할 수 있겠죠. 어쨌든 스파르타니스는 2년 정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2 years. 생후 2년간은 아직 대상과 자기를 구별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다고 이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 경계가 충분하게 발달하지 않아서 2살 정도 돼야 이때 자아가 존재한다고 얘기. 그러니까 2살 이전에 자아가 없다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독립된 자아라는 건 없다고 보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투박하게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는 어떤 이론이에요. 최초의 어머니하고 경험이 한 2년 동안 계속되는데 그때 체험했던 것이 우리 마음에 하나하나 기록되는데 그 기록되는 곳을 최초의 대상 필드라고 얘기를 하고
그 대상 필드로부터 자아 필드, 그 대상 영역으로부터 자아 영역이 분리돼 나온다. 이런 이론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초기에는 분별이 없는 세상을 체험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실상의 세계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건 아직 상징으로 이해되는 세계가 아니라 아이는 자기라는 구별이 없는 세상과 하나인 조금 여기서 정신분석적으로 얘기하면 어머니하고 자기가 구별되지 않은 이런 세계 속에 태어났는데 그 이후에 이 경험이 늘어나면서 점차 엄마하고 구별되는 자기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검증해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론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개념을 사용하는 이유가 정신분열증 환자를 이해하는 데는 이러한 조금 기본적인 우리 마음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이분들 이해하는 게 좋겠다는 측면에서 여기서 대상 영역과 자아 영역에 대한 이론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좀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여러분도 좀 이 챕터는 굉장히 어떠면 어, 추상적인 챕터이긴 하지만 우리가 철학적으로 영성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다 연관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누군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그럼 무엇을 대상이라고 할 것인가? 밖에 있는 대상이 대상인가? 여기서는 마음 안에 있는 대상 영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대상이라고 할 때 대상을 밖에 있는 대상을 얘기하는 것이냐, 안에 있는 대상이 그 나는 뭐냐? 나 신체를 가진 나를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라는 마음의 표상이냐? 우리가 심리 내적인 것과 외부 현실적인 것 여러 가지가 우리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언어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을 내가 처음 공부했을 때 제일 어려웠던 게 아브젝트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사람인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내적 대상인지 외적 대상인지가 불분명해요. 심리 내적으로 어떤 표상들이 있을 텐데 그 표상들의 얘기인지 아니면 밖에 있는 실제 대상을 외부 대상을 얘기하는 것이 이거 명료하지 않은데 이런 명료하지 않음이 어쩌면 우리가 상징의 세계를 사는 우리가 끊임없이 겪는 혼란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대상관계 이론 공부해서 무척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대상관계 이론 찾은 이럴 땐 이게 안에 있는 걸 얘기하나 밖에 있는 걸 얘기하나 항상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체험 때문에. 스판리스나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쭉 서술을 해놨는데, 그 아이의 어떤 그 처음에 어떤 양육 환경 이런 것들을 이게 어느 정도 어떤 시설이나 뭐 이런 경로를 통해서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 관찰이나 이런 과정을 겪은 다음 이렇게 본인들의 어떤 그 이론을 이렇게 그 논문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신 건지 참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유아 관찰이 영국 대상관계 이론가들은 굉장히 열심히 해요. 영국 쪽에 훈련 받으신 분들은 유아 관찰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론들도 있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유아 관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어, 궁극적으로 우리가 검증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건 정말 상징계의 얘기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는 거고 아이가 언어가 없잖아요. 근데 아이가 어떤 것을 어떻게 느끼고 있고 세상을 어떻게 체험하는지 실제로는 이런 이론가들은 어른의 입장에서 어른의 언어로 이걸 표현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이론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그러한 틀을 가지고 설명했을 때 많은 것이 설명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합리적인 이론이고 받아들일 만한 이론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자연과학적인 어떤 이론들은 아니에요. 상징의 세계는 실제계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정교하게 추상화하더라도 그건 어, 실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 툴들 자체는 실제계, 실상과 다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애써서 그걸 이해하는 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도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주를 다 지금 천체망원경도 엄청나게 정교한 전자망원경을 통해서 우주를 관측하고 있지만
우리가 뭐 본다고 그걸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그 보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각각 다르죠. 이 우주를 이해하는 것도 우리가 빅뱅 이론을 얘기를 하죠. 빅뱅 이론도 실제 검증해내기 어려운 것들이죠. 예, 그런 하나의 그렇게 설명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겠다고 하는 쪽에서 하나의 가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맹신하는데 모든 과학이 인문과학이나 자연과학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이파스시스 하나의 가설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고 그 가설이 이 세상 실제계를 말하자면 실상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어떤 경우는 그 이론보다 더 나은 이론이 생겼을 때는 과거의 진리였다고 하는 것이 퇴장하고 새로운 어떤 가설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하늘이 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구가 돈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죠. 지구도 돌고 하늘도 도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어느 관점으로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그것은 우리 상징계 속에서는 찾아내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